오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를 통째로 잃어버린 느낌이라서 올해 가을은 더 쓸쓸하고 짧은 느낌입니다. 실상은 날씨와 호르몬 때문이겠지만 이과생 버전으로 하면요, 오변은 심정적으로 가을 좀 타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변이 의료사건만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혼 사건을 하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급하게 이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의료사건을 한다고 의료사고 바라는 거 아니듯이 이혼사건 한다고 모두 이혼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이 지내는 게 서로에게 모두 상처라면 각자 갈 길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끝낼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몇십만 원짜리 옷 살 때도, 패딩 살 때 많이 고민하게 되죠. 다들 대학 갈 때도 우리 심사숙고하고 그랬잖아요. 결혼할 때 준비했던 것만큼 헤어질 때도 돌아볼 것이 많습니다. 그냥 바로 헤어지고 정리하고 찢어지고 이거 안 됩니다. 챙길 게 많으니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둘째, 감정적인 부분 넣어두세요. 오면은 이혼 소장을 받으신 분들의 사건을 좀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남녀 구별 없습니다. 누가 먼저 소장 날리는지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소송할 때 서면을, 원고는 빨간색 테두리 종이를 쓰고요, 피고는 파란색 테두리 종이를 쓰는데, 이제 그걸 빨간 종이, 파란 종이라고 이제 편의상 부르는데요. 어쩌다 보니 오변이 이혼 사건에서 파란 종이를 많이 쓰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TMI죠.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랑 같이 돌아갑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사랑하고 있던 그 시점, 이 사람하고 싸우려고 맞짱을 뜨려고 아주 그냥 콧구녕을 내줘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려고, 그러려고 결혼하지 않으셨죠? 그죠? 소장을 주고 받을 때야 심정이야 뭐 뚜껑 열리고 사생결단 내고 싶은 마음인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소송은 판사님 앞에 가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링 안의 싸움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중요한 사건이죠.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오변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이혼 사건 빼고는 다 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변도 본인의 이혼사가 그런 일 없어야겠죠. 아마 제대로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 감정이 휘몰아친다고 해서 너무 뭐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억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요, 정신건강에. 다만 사건을 대할 때 그 감정은 넣어두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재산에 관해서 분할하고 혹은 위자료까지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면접 교섭할 건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요새 이제 이혼 청구 먼저 하시고 재산 분할 나중에 청구하시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데요. 대개는 한꺼번에 하시죠.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은 특히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이유보다는 이제 그런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부분이 개입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각자 하시기엔 또 생업도 있고요. 아이가 있으면 또 아이에 대한 케어도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화가 이게 나면 화병이 올라와서 장난 아니에요. 일상이 파괴됩니다. 셋째, 이길 수 있나요? 이겨주세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물론 소송은 승패를 가리는 싸움입니다. 분쟁 상황이 맞아요.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 표현 이겨주세요, 이거를 가슴에 담고 가시면 절차 내내 고통받고 화병이 납니다. 아실랑은 모르겠는데 이혼 소송 중에 상혹하면 상대방 좋은 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다 상속되잖아요. 다 나옵니다. 제일 명심해야 되는 게 소송하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아이가 있다면 아이는 이겨서 나눠 갖는 게 대상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얘기는 이야기 책에만 나옵니다. 합리적으로 끝낼 방법을 찾아주세요. 혹은 같이 찾아봅시다 로 표현이나
마음가짐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고요. 셋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봐 주세요. 이혼소송에서 소장을 먼저 낸 쪽이 원고, 받은 쪽이 피고라고 하죠. 아이가 있으면 아이는 사건 본인으로 불립니다. 아이는 이혼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당사자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지위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판사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8살짜리 저희 딸만 해도 낳기로 한 건 엄마 아빠가 결정해놓고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표현은 다 달라도 부모가 헤어지는 건 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는 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헤어지려고 만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로서 있는 상처가 크죠. 하지만 굳이 그 크기를 비교한다면 아이 입장보다 황망하지는 않습니다. 헤어질 때 상처를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크도록 관계는 유지되거든요. 상처 덜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잘 살려고 헤어지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당사자들끼리 실제로 잘 헤어지셔야 하고요. 중요합니다, 그게. 감정을 앞세워서 득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히 아이에 관한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마치 아이가 재산인 양 다투시는데요. 만약 그런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아이한테 평소에 잘해주시고 아이와 시간을 평소에 많이 보내세요. 통상적으로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쪽이 친권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게 되는데요. 되게 친권을 양육을 하시는 양육친께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친권을 뭐 뺏겼다 이러시면서 감정적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양육하시는 양육친께서 친권 행사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뿐이지 친부모 관계, 친자 관계가 부인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요새 가끔 공동친권 얘기하시죠. 종종 뭐 받아주신다고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뭐 돈 넣고 뽑아먹는 음료수가 아닙니다. 셀렉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소장 받고 나서 부랴부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뭐 친권 해뒀는데 공동친권 했는데 애가 수술 받아야 돼가지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야 된다. 공동친권자 양친이 모두 다 서명하셔야 애가 수술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에서 오는 특별한 느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친권에 관해서 양측이 좀 민감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예 양육권부터 신경 쓰셔야죠. 데리고 올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아이에 관해서는 판사님들이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건 본인임에도 최대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건 진행 및 결과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부 재판부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넷째, 조정 절차를 잊지 마세요. 이혼소송은 특히나 조정에 한 번은 회부되는데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소송보다 조정으로 끝내는 게 더 낫고 더 빠릅니다. 소송은 승패를 가리는 싸움이라서 지면 이긴 쪽에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조정은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소송과 달리 비공개 원칙이라서 왜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조정에 들어가면 당사자 각자 입장을 반영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면 그거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합리적인 조정안에 대해서 판사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가 만약에 그런 절차로 이루어진다. 절대 그 대화 안 되잖아요. 얘기가 잘 안 됐으니까 소송까지 간 거니까. 근데 소송상 이루어지는 조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라면 상대방을 못 믿으시죠, 되게.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서. 근데 법원에서 조정 합의를 하게 되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 결과물인 조정 조서는 결국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그만이지만 조정을 깨고 돌아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건 소송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기면 그대로 끝날 것 같으시죠? 진쪽이 항소합니다. 설국열차예요. 내릴 수 있을 때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꼭 한번 회부되는 조정 절차에서 어떤 안을 내어놓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길어지는 소송으로 지나가는 시간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조정 절차 가는 건데도 막 그 전날 술 먹느라 잠 못 잤다,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 받았다 얘기하시는데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꽤 될걸요. 다섯째, 잘 챙긴 증거 하나 열 서면 안 부럽다. 아까 이혼, 특히나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은 분쟁 해결 과정이기도 하니까 말씀드려보면 정의가 이기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항상 정의가 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증거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혼 소송 시작하면서 다들 상대방에게 받을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정리하셔야 되는 것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꼭 필요하고요. 저도 꼭 거칩니다만 내가 줘야 할 돈이 있다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해 보셔야 돼요. 상대방도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사건은 달리 보일 수가 있고요. 그게 제3자인 심판관인 재판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요. 그거 인정받으시려면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더더욱 필요하죠. 요새 드라마는 좀 잘 나오던데 과거보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증거 모아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 괜히 잘못했다가 굉장히 애매하게 변호사 비법 위반 내지는 뭐 증거 관련 범죄로 연루되는 경우 있습니다. 서면 열장 이쁘게 써달라 하시면 써드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쓴다 해서 판사님이 다 읽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본인 자필로 쓰시는 게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거보다는 증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쁘게 쓴 열장의 서면이라도 똘똘한 증거 하나 못 이긴다. 그겁니다. 오변이 송무를 하는 이유는 사건을 잘 끝내야 당사자들께서 또는 이혼소송은 특히나 사건 본인께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오변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강요합니다. 감사합니다.